사람들은 늘 급행열차를 타려고 하지만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늘 초조해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지.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다른 우물들하고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모래에 파놓은 구멍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람이 사는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에는 마을이라곤 없으니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상하지? 도르래와 물통, 밧줄까지 다 있으니 말이야. 내 말에 어린 왕자는 빙긋 웃으며 두레박 줄을 잡고 도르래를 돌려보았다. 그러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낡은 풍차가 돌아갈 때처럼 도르래가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들어봐. 우리가 이 유물을 깨운 거야. 노래를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너에게는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들어 올려 떨어지지 않게 우물 위에 잘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와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리고 아직도 출렁이는 물속에서 햇살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이 물 마시고 싶어. 물 좀 줘. 어린 왕자가 말했을 때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았다. 나는 두레박을 들어 어린 왕자의 입술에 대주었다. 어린 왕자는 눈을 감고서 물을 마셨다. 그 물은 보통 먹는 물과는 달랐다. 별빛 아래 어린 왕자와 내가 힘겹게 걸어서 찾아낸 것이었고 도르래와 노래에 맞추어 두 팔로 길어 올린 것이었다. 이 물은 선물과도 같이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어린 아이였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이 켜져 있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던 자정미사 음악을 들으며 서로 웃음 지으며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기쁨이었다. 아저씨네 별 사람들은 한 정원에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지만 거기에서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건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사람들은 찾지 못하지. 장미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건데. 물론이지.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그건 눈으로는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셨다. 그제야 깊은 숨을 쉴 수 있었다. 해가 떠오를 때 사막은 꿀 같은 빛깔을 띈다. 나는 이 꿀빛에서 행복을 느꼈다. 괴로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아저씨,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옆에 앉으며 살며시 말했다. 무슨 약속? 양에게 굴레를 씌워준다고 약속했잖아. 난 그 꽃을 책임져야 하거든. 나는 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배추 같아. 아, 그래? 사실 나는 바오밥 나무 그림에 대해서는 퍽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귀가 뿔 같아. 너무 길잖아.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너무한다. 난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밖에는 그려보지 못했단 말이야. 아니야,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양에게 씌울 굴레를 그렸다. 그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주자니 가슴이 죄어왔다.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구나. 어린 왕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내게 말했다. 있잖아.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온 지 1년이 돼. 그리고 묵묵히 있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어린 왕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러면 일주일 전 내가 널 처음 만났던 날 아침에 네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걷고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넌 처음 지구에 떨어졌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머뭇거리다 다시 말을 이었다. 1년이 다 되어서 그런 거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힐 뿐 내가 묻는 말에는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얼굴을 보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 난 두려워지는구나. 그런데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기계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야지. 난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하지만 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는 여우 생각이 났다. 길들여지면 누구나 헤어질 때 울게 되기 때문이다. 우물 곁에는 오래되어 무너져 내려가는 돌담이 하나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마치고 오는 길에 어린 왕자가 다리를 늘어뜨리고 돌담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어린 왕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절대로 여기는 아니야. 어린 왕자가 돌담 저편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 쪽으로 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고 있었다. 물론이야.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봐도 거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나는 돌담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네 독은 괜찮니?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 나는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 자리에 멈춰섰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 왕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가봐. 난 내려가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야 돌담 아래를 내려다본 나는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면서 뛰어갔다. 그러나 내 발자국 소리에 뱀은 분수대에 물이 사그라들듯이 모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러더니 가벼운 쇳소리를 내며 조금도 허둥대지 않고 돌틈으로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나는 눈처럼 하얘진 어린 왕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젠 뱀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말이야. 나는 어린 왕자가 늘 두르고 있던 금빛 목도리를 풀었다. 그리고 뺨을 물로 적시고 물을 마시게 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에게 무엇라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와 같이 어린 왕자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가 기계를 고치게 돼서 기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고치지 못할 것 같던 기계를 고치는데 성공했다고 어린 왕자에게 말하러 온 것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어린 왕자가 쓸쓸하게 말을 이었다. 그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들 거야.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꼭 껴안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가 붙잡을 겨를도 없이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는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고 양을 넣어두는 상자랑 굴레도 있어. 어린 왕자는 쓸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는 한참 기다렸다. 그러자 어린 왕자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얘야, 많이 무서웠구나. 어린 왕자는 정말 무서웠던 것이다. 하지만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엔 훨씬 더 무서울 거야. 이젠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다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견디기 힘들었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사막의 샘물과 같은 것이었다.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내가 여기 온 지 1년이 돼. 내 별은 작년에 내가 내려왔던 바로 그 자리 위로 돌아올 거야. 너 지금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나쁜 꿈 같은 거 아니니? 어린 왕자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건 그렇지. 꽃도 마찬가지야.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만 바라봐도 포근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다 피어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과도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이지. 아저씨도 생각나지? 물이 정말 맛있었잖아. 정말 그랬지. 밤이면 별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 중 하나가 될 거야. 그러니 아저씨는 어느 별을 바라봐도 즐거울 거야. 별은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 어린 왕자가 그렇게 말하고는 크게 웃었다. 아, 나 네 웃음소리를 듣는 게 좋아. 바로 그게 내가 아저씨에게 줄 선물이야. 이건 물과도 같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별을 가지고 있어.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은 길잡이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반짝이는 조그만 빛일 뿐이지. 학자에게 별은 연구 대상이고 사업자에게는 별은 금이야. 하지만 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아저씨는 이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저 많은 별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고 그 별들 중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모든 별들이 아저씨에게 웃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별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마련이야. 슬픔이 가라앉으면 아저씨는 나를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거야. 아저씨는 항상 내 친구로 남아있을 테니까. 아저씨는 나와 같이 웃고 싶어질 때면 괜히 창문을 열 거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보며 웃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겠지? 그러면 그들에게 그래, 난 별을 보면 항상 웃음이 나와 라고 말해줘. 그들은 아저씨가 미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난 아저씨에게 못할 짓을 한 게 되는걸?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건 아저씨에게 별 대신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잔뜩 준 것과 같은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웃더니 금방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밤엔 오지 마.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아니, 어쩌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 날 보러 오지 말란 말이야. 올 필요 없어. 하지만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아. 어린 왕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아저씨한테 오지 말라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말이야. 뱀은 사나워서 괜히 무는 수가 있거든. 그래도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린 왕자는 조금 안심이 되는 표정으로 말했다. 하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으니까.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가는 걸 보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소리 없이 살짝 빠져나가 버렸던 것이다. 내가 뒤쫓아갔을 때 어린 왕자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나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아, 아저씨구나. 어린 왕자는 여전히 걱정스런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오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아저씨의 마음이 아플 거야. 내가 죽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정말로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별은 여기서 너무 멀어서 내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잠자코 있었다. 몸은 껍데기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낡은 껍데기를 버린다고 해서 슬플 건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약간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다시 기운을 내어 말했다. 참 멋진 일일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되어 내게 물을 먹여주겠지.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정말 신나는 일이잖아. 아저씨는 웃음방울을 5억 개나 가지게 될 거고 난 5억 개의 우물을 가지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러고는 어린 왕자도 말을 하지 않았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야. 나 혼자 걸어가게 해줘.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도 무서웠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또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인데 난 그 꽃에 책임이 있어. 그 꽃은 너무 약하거든. 그리고 너무 순진하고 별것도 아닌 가시 4개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이젠 다 끝났어. 어린 왕자는 조금 망설이더니 일어나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에서 한 줄기 노란 빛이 반짝였다. 어린 왕자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어린 왕자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나무가 넘어지듯 어린 왕자는 천천히 쓰러졌다. 사막이라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벌써 6해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무척 기뻐했지만 나는 슬픔에 젖어 있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피곤해서 그래 라고 핑계를 대었다. 이제 나는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날 해 뜰 무렵 어린 왕자의 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밤이면 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5억 개의 작은 방울에서 울리는 소리다. 그런데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에 가죽끈을 달아준다는 걸 깜빡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양에게 굴레를 씌우지 못했을 것이다. 이따금씩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혹시 양이 꽃을 다 먹어버린 것은 아닐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 에이, 그럼 그럴 리가 없지. 어린 왕자가 밤새도록 유리덮개로 잘 덮어놓고 양을 잘 지킬 테지.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행복해진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별들도 부드럽게 웃는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사람은 어쩌다 한두 번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끝장이야. 어느 날 저녁에 어린 왕자가 유리 덮개를 덮어주는 걸 잊어버렸거나 밤에 양이 소리도 없이 밖으로 나왔을지도 몰라. 그러면 수많은 작은 방울들이 모두 눈물방울로 변해버릴 것이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은 양이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온통 달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쓸쓸한 풍경이다.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해서 한 번 더 그렸다. 어린 왕자는 이곳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언젠가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될 때 이곳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보아두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게 된다면 서두르지 말고 별빛 아래서 잠시 기다려보라.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웃으면,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가 금발이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친절을 베푸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주기를. 이렇게 슬퍼하는 나를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아이가 돌아왔노라고 알려주기를.